네. 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43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에 판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미리 이제 또 이렇게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꾸준히 이거 세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날은 이제 프로 방송 그 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지난주 또 한 주 이렇게 건너뛰었죠. 예,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만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뭐 하셨어요, 달타령님? 저는 청국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전 요새 약간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님이 독서 추천해 주셨잖아요. 코로나고 하니까 집에서 뭐 할 거 없나 해서 확실히 집에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좀 읽으면서 비 오는 거 보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올해는. 네. 지금 또 태풍이 계속 뭐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11호, 12호 막 계속 온다 그러는데 특히 부산 지역이 피해가 되게 크잖아요. 네. 제주도랑 그렇죠. 되게 그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 피해 회복을 빨리 하시고 또 앞으로 올 것들도 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을이라서 그래도 오늘은 또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아니 근데 시작할 때 덥다고 오자마자 막 계속 덥다 그랬는데 가을이라고 막 독서의 계절이고 네, 그쵸. 아우 더워. 가을이에요. 혼자 여름인데 그러니까 막 가을의 계절 뭐 죄송합니다. 독서의 계절. 네,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에 말씀 주셨지만 어디 못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뭐 오늘 들어갈 주제긴 하지만 정광훈 씨가 또 재구속됐고 뭐 그런 주위에 또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뭐 하고 있는지 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어떤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런 거는 이미 우리 푸나님을 비롯해서 이 메인 방송에서 매일매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변 청년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뭐 극복을 하든지 아니면 놀고 있든지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해볼 예정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룰 주제는 뭐 정광훈 씨에 대한 이야기, 뭐 박대출 씨 얘기 안 할 수 없죠. 뭐 그 망언을 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화가 안 났어요. 너무 잘했다라고 영상도 찍었는데 아무튼 그거랑 이제 장제원 씨, 나경원 씨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생각해.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빠 찬스 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장제원 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엄마 찬스는 우리 나경원 씨. 근데 언론에서는 그 얘기는 쏙 빼고 막 조국은 아빠 찬스, 엄마는 뭐 추미애는 엄마 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쪽 진영에 너무 많아서 한 명만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솔직히 뭐 김성태 전 의원도 있고 뭐 KT. 그때 그럼요. 저 취업 준비해서 진짜 열받았었거든요. 네, 아무튼.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권성동 뭐 여러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를 꼽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댓글 꼭 달리잖아요. 얘는 왜 빼냐, 쟤는 왜 빼냐 그치, 이러면서. 많아서.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저의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 근데 실제로 요즘 이따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좀 그렇게 불릴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얘기를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 아무튼 그래서 본격적인 주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다가는 또 극우 유튜버랑 악플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예요. 특히 지금 그 개인 포털에서 악플, 그러니까 이 댓글 아예 막았잖아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댓글 못 쓰게 돼 있는데 연예랑 스포츠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정광훈 씨 얘기 아까 나왔는데 정광훈 씨가 최근에 재구속된 거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잘 됐다. 그래도 법원이 잘 선택했다. 네, 잘 된. 근데 주옥순 씨가 또 울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또 울었어요? 네, 울면서 하늘 천벌을 받을 거다 뭐 이랬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광훈 씨가요?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네. 아무튼 그분은 아직까지도 열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광훈 씨가 계속 진짜 막말도 내뱉고 실제로 지금 개천절 집회도 예고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뭐 정광훈 씨 구속 여부랑 별개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그 정강원 씨가 순교 얘기했잖아요. 순교. 제가 또 네. 기독교니까 그 얘기를 딱 보자마자 좀 똥이 많이 마렵긴 하구나, 급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라는 게 그 기독교 내에서는 뭐랄까 되게 고귀한 그죠.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저거 하면은 좀 결집을 노리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뭐 있을까? 결집을 노린 게 아니라 본인 이거 이렇게 딱 따옴표 나오겠다 이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똑같은. 그쵸, 이거 맞아요. 기사 몇 개 나왔네 이러면서. 이 정도면은 좀 만족하고. 주목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실제로 오늘 저 보니까 유튜브 그 플레이보드 있잖아요. 네. 그 뭐지? 막 후원해 주는 거? 음. 그거 1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세력들이 막 정강원이 불쌍하다, 지금 희생됐다 이런 목소리가 있나 봐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을. 네,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솔직히 이게 일반적인 시민의 눈으로 보면 얼토당토 안 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게 되게 그러니까 눈 한 개짜리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눈이 2개 달리면 비정상이에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박대출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쪽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뭐 살짝 비껴나간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 정강훈 집회 말고 제가 지난주 주중에 이제 진주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진주에서 관광버스 5대가 이렇게 출발을 한지 옆에 지나가는 걸 누가 봤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광화문 -1, 광화문 -2 이렇게 쓴 버스 5대가 나란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 그날 계속 이거 인터넷 서칭을 해보면서 광화문 관련된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뭔가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뭐가 딱 있었으면 뭔가 본진이 어딘지 알게 될 텐데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불안한 마음에 일단 지켜봤는데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보면서 이 시국에 솔직히 이게 광화문을 향하든 아니면 뭐 서울 내전 대구 부산 어디를 향하든 이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서 그 밀집한 좁은 장소에서 그걸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잖아요. 지금 2.5단계로 해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드신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예 아예 이걸 금지를 시키면 특별법으로 금지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업자들이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하려고 하면 정치하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우선 가치를 생각하면 국민의 안전보다 더 높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큰 결단력이 정치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권도 문제인데 정치권보다 이번에는 그 박형순 판사가 문을 활짝 열고 코로나를 맞이해 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법에 있어서 되게 개혁과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분 출근 못했다고 하던데 그거 하고 나서 다음날 퍼지고 나서 코로나. 아니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정치인이 이렇게 막 나서게 되면 또 얼마나 정강훈 씨를 그렇게 추종한다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주옥순 씨라든지 그 사람들이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세더라고요. 맞아요. 맨날 이제 일도 못하고 보좌진들은 계속 전화 받고 이 전화가 불통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앞에 또 말씀하셨듯이 저도 참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위에 막 여기저기 연락을 이렇게 하고 받다 보면 이게 마음으로는 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컷 당하고 이게 그런 이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나 아까 이렇게 이걸 금지를 하게 됐을 때 금지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또 현 정부가 특히나 저쪽에서 일베를 비롯해 갖고 공작이라고 하죠. 그걸 되게 잘 해놔가지고 뭐만 금지한다면 이거 다 공산주의로 가려는 거다. 사회주의다. 네, 사회주의다. 뻔한 프레임. 아니 그 국대 떡볶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대표는 자기가 사기업 대표면서 공산주의자라고 막 문재인, 조국, 임종석 공산주의자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뻔히 그 사기업에 또 나름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의 대표였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뭐 사회적 가치 뭐 사회적 들어간 건 다 공산주의다 그러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사회적 엄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 정부 탓할 거잖아요. 그럼요. 노린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지금 뭐 180석 줬는데 뭐 하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좀 많으시고 이번에 뭐
지원금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직 그 용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선별이 아니라 맞춤형으로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답답한 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있어서 100%를 만족시킬 수는 당연히 없고, 굉장히 고려를 해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니까 당장 없애버려.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지지하시던 분들의 이런 또 분노는 이해는 가거든요. 아, 그럼요. 왜냐면 여태까지 민주당이 어렵게 지켜온 그 가치, 뭐 무상급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물론 요거는 말씀하셨듯이 두텁게 맞춤형 지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별로 인식을 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또 막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교통정리 딱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이후에는 이런 민주진영 스피커분들도 그냥 모든 분들이 다 어쨌든 이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웃긴 거 이제 야당에서도 계속 이 선별로 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 태클 거는지 안 거는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또 딴주 걸면서 이것도 추석 지나서 주게끔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또 이슈잖아요. 그 추미애 장관님 물어갖고 또 신난다고 막. 신났습니다. 아주. 네. 네, 아니 신났죠. 너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군대 갔다 온 썰 풀면 여기서 또 너무 그러니까 이게 찬우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군대 이거 라떼 썰 풀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의경. 행정병 아니 의경 행정병 출신이에요. 오. 제가 행정병 저 들어가서 한 달 있다 바로 행정병으로 갔거든요. 계속 이제 행정 업무하고 하는데 이게 이거 이런 게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혹시 나중에 아니 뭐 제가 행정병 했다는데 어쩔 의혹이 겁니까? 막 날라들 수도 있거든요. 저 열심히 해서 우리 경찰분들 아직도 연락 주고 받습니다. 아니 아무튼 그 이제 군대 다녀온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온갖 막 무용담이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 저도 주위에 보면 청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병역 문제니까. 네, 병역 문제니까.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 그 고리를 파고드는 게 아닌가. 특히 거기에 뭐 공수처라든지 조수진 의원, 뭐 그 11억 논란이라든지 뭐 주호영 온갖 그 논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추미애 장관을 또 이렇게 몰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납득 안 가는 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 A 대령이다 이러면서 뭐 이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고 뭐 당직 사병이 얘기했다 그러고 그게 진리가 돼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저도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아니 근데 진짜 희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 주말까지 조순 전 의원 관련해서 계속 11억 그거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고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명했잖아요. 또 주말에 기자들이 가장 일을 안 하고 좀 쉬는 토요일에 올렸잖아요. 딱 그냥 기자 출신이어서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그 시스템을 아니까 그걸 노래신 것 같은데 묻혔어요. 이것 때문에. 뭔가 땅땅님도 그걸 되게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아, 네, 딱- 좋아하죠. 저 언론 쪽을 이렇게 보시는 거를. 아니 그 김용민 의원 그 얘기 봤어요? SNS에 올린 거? 되게 빵 터졌는데 되게 재밌던 게 그 나도 5억을 나도 이렇게 빌리고 싶다는 식으로 그렇게 잘 까먹으시는 분이면 나도 그 5억 빌려가지고 뭐 그러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여태까지 언론만 기성 언론만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맨날 낚였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생겨나고 이들도 참 갈 때까지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인정은 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또 언론인이고 또 내가 뭐 한때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고작 이 그냥 유튜버들한테 내가 왜 이걸 밀린다고 생각할까 하는데 유튜브 채널 막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기존의 그 방식으로 그 사고 방식에서 못 벗어나면 전 저쪽이 괴멸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박대출 씨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광화문 집회 한 명도 안 걸렸다 코로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나는 약간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아니 왜 나중에 이 탄로날 거짓말을 이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진주시 갑이거든요. 그분. 아, 진주와 인연이 또 네, 저는 고향이 이제 진주니까 제가 뽑진 않았지만 참 근데 그분이 3선이에요. 2012년부터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국회 말고 이전에 이제 그 시의원과 이렇게 되게 언쟁을 벌인 게 있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비친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바람에 근데 그게 전 국민이 보는 이제 유튜브로 또 흘러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보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진주를 벗어나서 전국구가 됐단 말이에요. 아. 그때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총선에서 또 살아남아서 이런 걸 보니까 그분이 약간 이미지를 보면 제가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약간 좀 꼰대 같잖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진짜요. 왜냐면 말도 잘 안 통하죠. 나이도 있는 그런 좀 어떤 나이 있는 남성, 또 기득권 남성의 축하죠. 그러면은 그걸 반대된 이미지로 좀 깨줄 필요가 있어요. 진주에 다음에 출마하십니까? 출마하시. 이건 굉장히 이 이미지가 딱 대비되고. 진짜 생각도 못해. 아니 왜냐면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확 기존의 그 진주에서도 이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확 몰려갔고 맞아요. 근데 젊은 그 청년 변화를- 여성 정치인이 네, 그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몇 % 되시지가 않아서 아직 거기는 이제 아, 왜냐면 그걸 생각 못했네. 제가 이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진주에 한 번씩 내려가고 할 때 진주에서 이제 그래도 진주에서 소규모지만 이제 집회 같은 걸 하고 했어요. 그때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행진할 때 그래서 박대출 의원 앞 사무실 앞에까지 걸어가는 집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와.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아 진짜 근데 보수세가 강한 곳이잖아요. 그럼요. 진주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 생각했던 게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갖고 일부 세력들이 뭐 하태경 씨를 비롯해서 이걸 계속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두더지 게임 같아요. 톡 튀어나와갖고 요거 딱 넣으면은 또 맞아. 튀어나오고 맞아. 박대출 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민경욱 나오고 막 김진태 나오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조직위원장인데 당협위원장 대우 받고 있다고 최근에 기사를 봤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황교안 씨도 어쨌든 정광훈 씨를 여기에 깊이 개입시킨 사람이고 그 돌아오게 되면 어쨌든 또 이 논란이 또 뭔가 다시 불거질 텐데 그치. 김종인 씨 입장에서도 이건 꽤 골치 아프겠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선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당무감사가 들어가잖아요. 곧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첫 번째 타겟이 지금 방금 말한 우리가 방금 말한 김진태 전 의원, 뭐 차명진 전 의원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그쪽 강경 극우 세력이어서 치워버리면 돼요. 당무감사 때 날려버리면 되는데 황교안 씨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지금 섭외를 했잖아요. 그건 되게 아픈 손가락이면서 저 사람을 물갈이 해야지 진짜 진정한 물갈이가 되는 시스템인데 쉽지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종로에 있고 이러니까 절대 손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저는 이게 냅두면 저는 잘 됐다고 영상을 알려요. 이게 묻히면 안 되니까 맞아. 박대출 의원이 이런 걸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알리거든요. 그럼 근데 알아서 두더지 너무 좋은 표현이다 진짜. 저는 이거 말고도 이제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대출 의원 같은 지역은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 보거든요. 좀 그런 성향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항의를 할 테고 너 왜 가만히 있냐. 이건 일베 모니터링만 해봐도 똑같아요. 그거 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민경욱을 신으로 부르고 뭐 이거를 좀 바로 잡자 하는 막 처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광주 가고 했을 때는 저거 그거라고 위장 우파라고 그래서 엄청 욕하고 했는데 그 딜레마를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더 느낄 수밖에 없고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잘 나타났다. 근데 어쨌든 또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아까 그 일본 회의 그 슬로건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그 5주년, 10주년 기념회 때 행사할 때 거기서 대놓고 이제 이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좀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일본 회의 왜 하필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이게 왜 하필 계속 일본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주옥수 씨는 막 아베 수상님께 막 사죄 드린다 그러고 아니 왜 이게 다 거기로 몰빵이 되냐고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건 개인의 의견인 거죠? 네, 개인의 의견입니다. 근데 그 당명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보면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후보 중에서 김종인 씨가 그거를 되게 선호했다고 국민의힘을. 그러면 지금 김종인 씨와 모종의 관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요? 땅땅님이. 관련이 없지 않죠? 아니 나 땅땅님 봤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계속 좌클릭을 하고 있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보통 이때까지 뭐 자유 이런 보수 이런 걸 넣다가 국민의힘을 했잖아요. 한 거는 뭐 본인 딴에는 괜찮다? 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네. 무종의 관계는 뭔진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또 나경원 씨 요즘 언론에 너무 안 나와서 저가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즐거운 법률교실 차려갖고 용산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나.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얘기하면 친일 논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나경원 씨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또 추미애 장관한테 계속 엄마 찬스다 이걸 억지로 만들어가는 느낌 들었어요. 뭔가 미리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단계를 어떻게든 남들이 막 이거 아닌데 해도 그냥 그 꿋꿋이 그 얘기를 하는. 결국엔 그래서 조국은 아빠 찬스, 그 추미애는 엄마 찬스 얘기를 했는데 기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장재현 씨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운전 적발된 그 사람이 그 실형을 받았대요. 근데 똑같은 걸로 장용준 씨는 집행유예거든요. 1심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롱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장재현 씨가 아빠 찬스 아닌가. 그리고 나경원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장재원 나경원 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두 분은 뭐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세요 혹시? 뭐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부담 많죠. 엄마 아빠 찬스 말. 네네. 뭐 그냥 그런 뭔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좀 뭔가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거. 내로남불. 근데 저는 그 아까 김성태 그 얘기했었잖아요. KT 의혹 제기됐었을 때 그때 느꼈던 어떤 분노감은 아직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취업을 준비를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공채가 뜨지 않았는데도 KT에 저렇게 저 대기업에 들어가네 이런 걸 보니까 되게 그 감정이 엄청난 분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상실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한 뭐 나경원 씨도 그렇고 장재원 씨도 그렇고 본인이 기득권인 거를 이용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는 거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사건들을 쭉쭉 보면서. 나경원 씨는 또 그 스트레이트 기자 고소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아니 부끄럽지 않은가? 이 정도까지 밝혀졌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뭐야 그 달타령님은 저는 일단 저도 근데 나경원 씨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나도 엄마 독보적인- 나경원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래. 어머니 안 보고 계세요 이거 혹시? 좋아요. 엄마 사랑해. 네. 근데 왜냐면 저는 어느 지점에서 또 약간 그러냐면 나경원 씨가 본인의 자녀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얘기가 본인의 자녀의 자녀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게 남들한테 보이면서 표를 호소를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아동학대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좀 부모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경원이니까 이게 묵인되고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경원 씨가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 같습니다. 근데 그 자녀분 말고 한 번 그분이 나경원 씨가 맞나? 그때 그 장애인 단체 같은 데 가가지고 씻겨준답시고 네, 맞아요. 나경원 씨. 맞아요. 나경원 씨 맞죠? 네네. 그때 웃긴 게 기자들이 자기들이랑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찍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해명이 또 거짓말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자녀까지는 선거 유세하는 거는 뭐 자녀들이랑 많이 하니까 뭐 이용을 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으나 그 장면을 봤을 때 이분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지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나경원 씨, 장재원 씨는 막 누가 고릴라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댓글에 괜히 그럴 수 있어갖고 이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아니 제가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 생각하는데 누가 짤을 올리더라고요. 이은재 씨랑 그 장재원 씨 그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나갖고 또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외모로 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댓글에 고릴라 닮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누군가가 혹시 달 수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누가 그 짤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이걸 잘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론을 내보자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 또 하필 지금 추석을 앞두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나게 어디 한번 욕 먹어봐라. 안주로 내가 이들을 올리겠다. 이번엔 추미애다. 1년 만에 똑같은 짓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또 만나면 또 군대 얘기하다 보면 자기네 그런 삼천포로 빠질 것 같거든요. 내가 막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경원 씨는 오늘도 거의 저밖에 안 찾는 것 같아요. 이제 유튜버들 나경원 씨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런 어떻게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약간 어찌됐던 언론에서도 알아야 되는 정보를 올리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이제 뭐 원외에 있고 하니까 굳이 안 다루시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전반적인 쭉 내용을 훑어봤는데 2부에서는 악플 그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강력 대응 관련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이 시사랑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연결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이버 지금 다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특히 연예 뉴스 예를 들어서 고설리 씨랑 고구하라 씨랑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튼 악플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배구 선수 고유민 씨였나요? 그분도 이제 뭐 악플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되게 악플에 많이 시달렸다고 알려졌는데 그래서 연예에다가 이제 스포츠 뉴스까지 댓글을 안 달리게끔 그래서 그냥 하트 모양만 이렇게 있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이 댓글을 못하니까 이 글을 올리는 연예인이나 어떤 선수 공인들의 SNS를 찾아간대요. 개인 SNS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테러를 하고 있대요. 이게 진짜 참 어떻게 보세요? 이런 악플에 대해서. 악플을 달아보셨어요? 다 달아보지 않았는데 당한 그래. 적은 있는데 근데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어디서 본 건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감을 표출을 한다면서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되게 남 얘기인 것처럼 하는데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안 그럽니다. 달타령님도 아니에요? 저도 댓글을 그냥 악플이든 선플이든 댓글을 잘 안 달아요. 여기 새날에도 안 달았어요? 새날에는 달죠, 당연히. 새날에는 모든 영상에 되도록이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어떤 뉴스 댓글을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미 써놓은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따봉을 누르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안 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쓰는 에너지가 0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굳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뭔가 좀 한 단계 더 뭐랄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관심은 관심이라고 하기는 해요. 저는 안 좋게 보긴 하는데 왜냐면 그냥 무관심하면 애초에 댓글을 안 달겠죠. 근데 거기에 꼭 악플 중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더 상처받도록 하는 것 같은데 너 관심도 없다를 굳이 관심 없으면 댓글을 안 달면 되는데 그런 식의 댓글을 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상처받을까 이런 걸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서 굳이 내 에너지를 그런 데다 쏟는다고 하는 게 전 되게 무슨 심리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싫으면 그렇게 하지? 싶어서. 그러다가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악플 많이 달리죠. 저 많이 달리는데 좀 기억에 남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알림이 황이도 뭐 이러면서 막 욕을 그냥 아이디부터 달아놓고 영상을 올리는 것마다 어떤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저 아닙니다. 선글라스 끼고 얼굴 가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제 욕만 해요. 뭐 제가 성추행이 걸렸다는 둥 뭐라는 둥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경 안 쓰는 건 조회수가 2예요. 네. 제가 하나 누르고 그거 보는 거여서 아무도 안 봐서 이게 제가 그래서 가끔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씩 봐요. 뭐라 그러나 보고 나면 내가 이걸 왜 봤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댓글을 굳이 그렇게 와갖고 다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저는 그럼 얘기를 해요. 영상 끝까지 봐줘서 어쨌든 난 좋은 거다. 아니 그럴 시간에 가가지고 본인이 응원하는 데 가서 그 광고 영상 보면은 광고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 이제 수익을 주는 건데 굳이 제 거 매번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정 그 매니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마음껏 달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서 또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건 또 본인이 감당해야겠죠. 근데 이게 애증을 가지고 어쨌든
뭐 증오의 감정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되는 댓글하고 그 황희도 씨한테 달린 댓글 그분 저도 채널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애정이라기보다는 그 코인을 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으로 욕을 해서 어그로를 끌어서 자기 그걸 돈벌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그게 다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채널에 딱 들어가 봤을 때 옆에 추천하는 채널에 보면은 세 달. 네, 세 달. 왜냐면 인 것처럼 이렇게 다른 진보 유튜버들을 조금씩 이름을 꼬아서 만든 그런 채널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가 되게 전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게 정치랑 무관한 컨텐츠인데 되게 젊은 층들에게 웃기고 재밌는 개그 유튜버들이나 먹방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BTS도 그렇고, 굉장히 욕하고, 비난하고, 막 약을 올려요. 팬들 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욕하러 들어와가지고 컨텐츠를 시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조회수가 되고 돈이 되니까 그런 식의 어그로를 끌어서 돈을 버는 유튜버가 실제로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딱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그 채널에서 그렇게 유언비어며 욕이며 이런 걸 막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심리가 뭘까요? 일단 재밌어요. 그거 보다 보면 되게 재미있게,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그 단 사람은 실패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 중에 저도 친한 동료들이 있어갖고 뭐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그 BJ계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랑 별개로 청소년들한테는 되게 재미있게 웃기게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탈쓰고 나왔던 늑튜브, 지금은 망했지만 실제로 뭐라 그러나 아무 영향가 없는 얘기도 되게 재미있게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그거를 잘 파고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황희도가 싫다, 만약에 황희도를 저격했다. 근데 그걸 되게 또 속 시원하게 저격을 한다. 그럼 이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갈 거고, 또 젊은 친구들은 재밌으니까 또 그게 합쳐질 거고, 또 어르신분들은 이 정치적으로 또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갈 거고, 이게 막 다 합쳐져가지고 그게 괴물이 하나 탄생한다고 보는데,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뭐냐면 악플은 진짜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악플과 무플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프로게이머 연습생으로 이제 데뷔할 때 저희 감독님이 그냥 언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어떤 상의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사가 뜨고 안 거예요. 저도 그냥 간단히 이제 신상 얘기하고 뭐 얘기했던 게 기사로 올라왔는데 댓글이 막 엄청 달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진 기사님이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찍으라고 뭐 이런 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다 신인 주제 하면서 막 악플이 막 엄청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신 기자분이 그 기사를 삭제하고 다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무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게 한번 저도 당연히 악플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댓글 안 다니까 이게 그냥 좀 뭐라도 달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악플이 뭐 더 좋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와가지고 꼬박꼬박 제 얘기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좋아요. 근데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욕한다든지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욕이나 뭐 이런 타인에 대한 욕까지 하는 것들은 이제 전 냅두지 않고 있죠. 그런데다가 그 채널이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진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광화문에서 이번에 나가서 퍼뜨린 코로나만 제발 잡아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건 진짜 악플이긴 악플인데 굉장히 유해한 악플, 이런 거는 삭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대댓을 달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런 식으로도 가짜뉴스들이 돌아가는 것도 같아서. 네. 근데 인격이 심각하게, 명예훼손도 그렇고 인격이 심각하게 손상되는데 그거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저는 고설리 씨, 구하라 씨 그렇게 가는 걸 보고 나서 포탈에서 댓글창 사라진 거는 정말 잘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늘 뭐 공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일부 악플러들 걸 봤는데 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 조사받게 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대요. 나를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다. 이게 참고로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파탄났다. 악플로 시달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파탄났다 그러고,
고소당하고 벌금형이든 맞으면 주변에서 알게 될 거고 가정이 파탄 혹은 집이 파탄 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오히려 한다 그러고 결국 너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 이게 특히 정치권에 전 되게 컸다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 따박따박 대응하는 거 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래서 대중들도 악플 방지법이 뭐 통과가 돼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뭐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 근데 이거 몇 년 전에 실명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또 쉽게 어떻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김가연 누나 그 배우 김가연 씨 다들 아시겠지만 청정구역이잖아요. 거기는 실제로 하나하나 보이면 그냥 바로 이 잡듯이 다 잡아버리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보면 클린해요. 와. 옛날에 어떤 뭐 변호사 유튜버 막 10만 정도 되는 유튜버였던 것 같은데 그분 댓글 클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근데 진짜 이게 그리고 관용 용서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기존에는 아까 뭐 이미지 때문에 연예인도 그렇고 특히 정치인은 뭔가 이런 거 보면 용서를 해줘야지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전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표현의 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 맞아. 이젠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그거 기억하세요? 박혜진 씨. 네, 알아요. 배우 박혜진 씨가 악플러들 모아가지고 이제 용서하면서 같이 연탄 봉사를 한 거예요. 연탄 봉사하고 이제 훈훈하게 사진 찍고 막 가고 했는데 돌아가서 또 악플이 달리니까 또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했는데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또 가갖고 또 악플이 단 거예요. 개버릇이에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가연 그 누나의 대응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되게 그 파이팅 넘치세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엄청나고 그냥 딱 보면 기가 죽거든요. 근데 저는 그 조국 전 장관님 그 일배 그 따님 성적으로 모욕한 일배가 그 경찰관이랑 통화한 걸 직접 일배에 또 인증한 게 있어요. 제 네.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되게 찌질해요. 막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형량을 받게 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막 그냥 근데 쓴 글들 보면 거의 무슨 뭐 그냥 효도르예요. 자기가 만나면 다 뭐 할 것처럼 이렇게 되게 센 척하더니 막상 자기가 그래서 처벌 어떻게 받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악플러들의 민낯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악플러들 인생은 실전이니까 그쵸 분보기를 보여줘야 되죠. 그 조 전 장관님이 이번에 조선일보 기자 고소했잖아요. 5억인가 손해배상 청구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아 정말 잘하셨다 생각이 든 게 조민 씨 보도 관련해서 잘했다고 생각한 게 그게 조선일보로 안 하고 기자 개인으로 했잖아요. 개인으로 하면은 그거는 회사가 책임을 못 져줘요. 회사가 그 돈을 내주게 되면 그건 무조건 지거든요. 기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확실한. 또 사과도 했잖아요. 보니까. 기자를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기자가 돈을 내야 돼요. 그 손해배상 청구 지게 되면. 그런 거 보면서 아 역시 인생 실전 잘못된 거는 처벌받자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알기로도 아마 기자 개개인한테 아마 1억 5천만 원씩 해서 3억에 사회부장하고 편집국장하고 5천씩 그쵸. 해서 총 4억인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또 지금 추미애 장관님도 3월에 그 유튜버 가짜뉴스 뿌린 사람들 19명을 고발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또 내로남불이다라고 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애초에 다르다 생각하는 게 MB도 그렇고 옛날에 나경원도 나베라는 거 갖다가 수백 명 고소했었잖아요. 나베가 모욕적이라고. 근데 그거랑 따님 막 성적으로 모욕하고 불륜설 제기하고 뭐 집에 찾아가가지고 따님 혼자 사는 데 가갖고 막 상처 막 피나게 하고 이런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전 진짜 이게 일베 흔히 쓰는 그 양비론이 진짜 너무 저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또 대중 심리적으로 너무 잘 먹힌다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걸 좀 잘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하태경 의원이라 생각하거든요. 참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일베에 대한 얘기를 틈틈이 하는 편이지만 저는 일베가 너무 무섭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일베가. 저 안 그래도 그 지난 날에 그 희도 씨가 쓰신 그 페이스북에 일베 관련 글을 읽었는데 저도 근데 가짜 뉴스들도 그렇고 일베나 저는 뭐 사이비 종교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정신에 관여하는 일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 거짓말이면 처음부터 너무 이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이게 뭔가 공감을 얻는 부분에서부터 이게 스포이드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막 한 그럴듯한 말이 조금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게 되고 근데 일베도 저도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쟤네들은 그냥 다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루저들이야라고 닫아놓게 되기에는 그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는 다 누구에게나 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외로 있는 부분이다. 그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뭐 청국장 코너에서도 일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참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희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쭉 이제 저도 막 누굴 만나면 다 정리를 해놔요. 근데 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하고 대화했던 게 남아있더라고요. 일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 뭐 다 지금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이런 얘기가 오갔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이 일베 관련한 논문을 먼저 주고 읽고 와서 토론해보자. 그리고 일베도 직접 봐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지를 보고 얘기하자 했는데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그냥 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한두 번쯤은 이제 건너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여학생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베가 진짜 극단적으로 혐오적인 얘기를 해서 놀란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이건 내 마음속에도 어딘가에 있는 얘기인데 그런 심리를 느끼고 나서는 단순히 일베가 그냥 여성 혐오하고 전라도 혐오하고 막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느끼고 굉장히 놀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다는 얘기를 또 전하셨고 일베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누군가 또 이제 댓글 그렇게 다시겠죠. 일베 굳이 언급해주지 마세요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2010년도부터 봤어요. 아프리카 TV 대통령 제 지인이다 보니까 그가 커가는 걸 다 옆에서 보잖아요. 계속 그게 코인이 되고 온라인 커뮤니티랑 또 유튜버랑 이 연결된 게 악어새 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설명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그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같은 그런 사상이 막 퍼져 있으면 그거를 누군가 유튜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일운동 때 난 친일인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 보면 다 반일해. 그럼 친일 얘기를 누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왜냐면 돈도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뛰어들게 됐을 때 실제로 이게 파급력, 이게 소문이 금방 나갔고 파급력이 또 엄청난 그게 실제로 여태까지 흘러왔던 건데 일베는 쓰레기야, 일베는 그냥 루저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실제로 뭐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인증도 엄청나게 이미 했었고 MB 때 국정원 심리 전단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예 그 민간인 댓글 부대랑 이런 게 다 있었던 상황에서 그 사상이 이미 뿌리 깊게 박힌 제 주위 동료들도 있고 또 지금 그걸 자라난 청소년들도 있고 이 상황에 일베를 그냥 가만히 냅두자. 그냥 일베는 다 쓰레기니까 언급하지 말자. 전 이거는 절대 그 지피지기 백전불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이 어떤 식으로 대중들을 자꾸 이렇게 낚아가는지 특히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봐야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너무 역부족해서 이제 일단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구나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보면 거기 심리 전담반 아예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공작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좀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좌측의 극과 우측의 극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극과 극은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회를 만약에 지금 보고 있을 때 뭔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도 뭔가 되게 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이기 때문에 일베를 무조건 싫어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요소들이 또 이 여자들 사이에서도 또 있고 저도 되게 제 친구들 중에 이거를 아예 뭐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뭐 일베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보통의 여자애들은 그런 소문들도 많이 듣고 사례들을 인터넷에서 또 보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일베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실제로 갖고 살아요. 맞아. 네, 특히나 저도 그 사례를 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어떤 여자분이 일부러 자기는 미투 위드유를 상태 메시지로 적어놓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걸 싫어하는 남자면 그냥 거른다. 거르기 위해서 그런 남자들이 그런 거에 그런 여성을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한대요. 근데 어느 날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막 그날 되게 공감하면서 얘기를 좋게 하고 나중에 헤어지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일베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개팅 했던 내용을 내가 뭐 역관광 시켰다던가 아니면은 뭐 참교육했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 여자를 그러니까 우롱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속인 거잖아요. 그 내용을 자기의 되게 승리한 것처럼 이걸 또 글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무섭다. 저는 만약에 제가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일베를 한다 이러면은 저는 헤어질 것 같아요. 바로. 그렇죠. 네, 근데 바로 그러니까 헤어질 그게 것 근데 같아요. 그거를 말을 안 하죠. 왜 말을 안 하지?
창피해서? 뭐 저도 이제 주위에서 청년 단체를 운영할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실험 같은 걸 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위에 청년 문화 포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소사회니까 온갖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완전 강성 페미니즘 하는 친구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그 극단적인 그 뭐죠 그거? 그러니까 채식 그 비거니즘인데 완전히 그냥 그 고기 먹는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어요. 최대한 이런 다양한 어떤 청년들이 모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변화를 줄지를 막 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퍼졌어요. 저희 이 단체 바깥에 있는 친구들한테. 근데 주위 애들이 맨날 이제 저희 단체를 모니터링을 해요. 제 페북이나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자애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여자 소개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야, 너네들이 싫어할 만한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대요. 예쁘냐? 이거예요. 그냥 예쁘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당연히 이제 뭐 외모 평가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만나는 거 오래 못 간다 생각하는데,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아까 1배가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 얘가 페미니즘이냐?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 마음에 안 드냐?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이상형 같은데 어떤 외모 스타일이다. 그럼 그걸 자기가 재겠죠. 도저히 이건 용납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럼 그 얘기를 안 하고 만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의더라고요. 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성향 다르면 그 얘기 안 하면 되지. 근데 물론 그렇게 가면 어떻게 결혼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눈앞에 있는 지금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계속 또 그러면서 평가를 해요. 한쪽에서는 평가하면 안 된다. 여성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당연히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몇 번 이거에 대해서 옹호했다가 저도 가루가 되도록 까였었죠. 진짜. 근데 저는 이건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뭐 얘기가 잠깐 새긴 했는데, 그만큼 이 악플에 대한 얘기하다 뭐 100까지 넘어왔는데, 저는 결국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플다는 그 사람들 대다수가 말씀 주셨듯이 뭔가 이 자존감도 되게 낮고 그런 데에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고, 이게 1배랑도 맥락이 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 현실 세계에서 루저가 아니라는 게 전 되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문직인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이 딱 봤을 때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일배를 하는데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급력이 높은 거죠. 그런 되게 공고한 세력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일배라는 게. 무시할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실제로 이게 아직도 이렇게 댓글에 그런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 영상에도 그런 거 1배 그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왜 안 되냐면 구조적으로 연결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잘 갖다 쓰거든요. 최근에 제가 고소를 한 리섭TV 심리섭 씨, 그 배슬기 남편 그 사람이 결혼 소식이 알려지니까 하태경 의원이 거기다가 축하한다 그래요. 자기도 애독자라면서. 정치권에 그러니까 다 맥락이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섭 씨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한국콜마 때 한국 여성 7,000원에 몸팔찌도 이거 갖다가 난리 났던 사람이거든요. 베네수엘라 그들이 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태경 정치권에 있는 사람, 그것도 하태경 하면은 그냥 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1배는 방치한다고 알아서 없어지거나 계속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리섭 씨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직접 고소했고 다음 주에 이제 좀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민영사상하고 절대 합의가 없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합의란 없습니다. 결혼 선물. 선물로 제가 선물을 또 그렇게 드리게 됐네요. 아무튼 제가 템플턴 대학교 얘기하면 또 밤새니까 템플턴 대학교 때도 절대 이제 관용 없이 무관용의 원칙. 좋네요. 저는 더 이상 용서가 미덕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민주진영에서도 조국 전 장관님을 보면서, 특히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님도 또 가짜뉴스 막 뿌리는 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한다고 알려진 것 같은데, 민영사상 그 대응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진영도 좀 변하지 않을까, 큰 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님의 이런 따박따박 대응하는 것도 지금 13번째 됐거든요. 아직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설픈 관용은 참극을 부르죠. 맞습니다. 이건 그들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돼요. 근데 프레임이 잘못됐어. 뭔가 약간 진보 진영은 다 봐줘야 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당하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도 좀 다양한 얘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두 분 악플 절대 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악플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아 웃겨.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음. 아니 아무튼 이제 저희가 또 오늘 찬우님도 없었는데 이 사실은 청국장이 좀 개편 시즌이에요. 청국장도 이 새날도 좀 이렇게 개편을 했긴 했는데 저희 청국장도 자체 개편을 좀 하는 상황인데 찬우님은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 몇 달간 좀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고 땅땅님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저는 지금 일을 하면서 청국장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뭐 정도 가끔씩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서 그리고 저는 나름 정치 고관 여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2030 세대 이야기를 조금 같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한 달 동향을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울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댓글 그런 거 달릴 것 같아요. 아, 직업이 뭘까 궁금하다.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면 땅땅님이 언제 나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매주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또 이제 알찬 좀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국장이 뭔가 기존 새날에서는 좀 이렇게 다룰 수 없는 얘기들이나 혹은 너무 다룰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국장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모습으로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나 근데 중간에 합하면서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도 몰랐어.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